자, 의사들 이야기로 잠깐 갈게요. 의협이 또 28일까지 의사국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여러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이슈 더 이상 안 다룰 줄 알았다 내가. 아직도 의회들 지금 포기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의 무사한일주의 뭐 이거 정말 싫어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공무원들의 무사한일주의가 진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항상 2년치 예산, 1년치 예산, 6개월치 예산을 항상 자기 업무의 중심에 놓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생길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1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국시를 안 쳐서 의사 국시를 안 쳐가지고 보건복지 정책의 집행의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는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공무원들이 나섭니다.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든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을 해야지 우리 보건 정책이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인사상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알고 있다면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는 건 버틸만 하다는 거예요. 이번 국시 한번 안 치고 지나가도 2021년, 2022년, 2023년 정도 한 향후 3년 정도의 의료 보건 정책에 대해서는 버틸만 하다. 이렇게 누구도 피해보지 않고 갈만 하다라는 정책적 판단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것 때문에 계속 연달아서 우리 내부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이렇게 가만히 안 있어요. 그게 지금 유지관리 상황에 대한 측면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거라고 치게 되면은 저는 이게 만약에 시험을 재실시를 하게 되면 진행이 될까? 라는 생각, 뭐, 그동안 얘기했던 의대생들이 먼저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지, 뭐, 국민의, 뭐, 동의를 받아야지, 이런 얘기들을 떠나가지고, 과연 얘네들이 시험장에 올까요? 오지도 않을 걸 지금 의협은 왜 이럴까요? 미친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4대 대학 병원장이라는 사람들이 대신 사과합니다 막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좀 이렇게 땡깡을 부렸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시험 한번 치르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어요 병원장들이. 그럼 이 병원장들이 정말 제자를 아꼈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인력 수급의 문제였어요. 그 병원장은 그냥 관리자예요. 그 병원 경영하는 운영자. 경영자 입장에서 쪽수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 채워 넣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안 나오면 못 채우는 거야. 뭐 제자들이니 뭐니 뭐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아무 관심 없고요. 그냥 그 병원의 입장을 얘기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때 이 의대생이라는 애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들 뭐냐? 우리 안 갈 건데 니들이 뭔데 대신 사과를 해? 그대로 갖다 적용해 보세요. 이 의협 니들 뭔데? 뭘 28일 이후에 그다음에 뭘 할 수 있어? 의대생들은 시험을 봐도 안 갈 거예요. 예. 네. 예고한 대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28일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의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은 정부 책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협박을 딱. 잘 들었다, 야. 아이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기저귀 찰 뻔했네. 분명히 밝힌다. 알았다. 고맙다. 이게 봐봐요. 당시에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가 막 굉장히 뭐 거의 2차 대유행 조짐으로 가는 상황이었어요.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했습니다. 파업이 정확한 용어는 아니죠. 그래서 국민들 여론이 엄청 더 나빠져서 국민 중에 3분의 2 이상은 의사들의 파업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마저도 의사들을 욕했다고. 그 상황에서 자신들의 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의대 정원 늘리는 것이 사실은 주 핵심 문제가 그 이유에서 의대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국가고시를 보이콧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들이 그냥 책임을 지면 돼요. 별게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뭔 책임을 지라고 그래, 학생들한테. 의사 국가고시를 안 본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한번 책임을 지면 내년에 범은 되는 거라고. 네. 근데 지금 여기에 어떤 이거에 대해서 뭐 사과 한마디 없던 놈들이 이제 와서 향후 벌어질 모든 상황은 정부 책임이 분명히 밝힌다 그러는데 이 상황 자체 그럼 의대생들을 구제를 해줄까요? 라고 여론조사해 보면 또 3분의 2가 반대한단 말이야. 네.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여론에 반해가지고 의사들은 특별한 분들이시니까 국가가 국가고시를 다시 보게 해드릴게요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제 안 먹은 점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흘러가 버렸어요. 네. 소급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라고. 내가 점심이라고 우겨봐야 저녁에 먹으면 저녁밥이 점심밥이 아닌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아기 키울 때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 굶겨야 됩니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입에 넣어주는 거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버스가 떠나면 다음 버스를 타야 돼요. 버스가 아직 출발하면 천천히 가고 있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기회를 한번 더 줬잖아요. 시간을 빨리 뛰어가서라도 탔어야 돼요. 근데 이미 버스는 멀리 가버렸어요. 그럼 사람이 다음 버스를 타야 된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걸 거스를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진짜 그것을 기적을 한번 미라클을 만들어 보고 싶다면 이런 자세가 아니라 국민들의 정말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정말 뭐 무릎 꿇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면 갈수록 파국으로만 이어집니다. 이영자 씨의 그 기가 막힌 명언 있지 않습니까? 이영자? 이영자 씨가 지나간 끼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야, 그거 괜찮다. 아까 했던 말이랑 똑같은 네, 말이네. 맞아요. 그분은 그 맛있는 걸 먹으면서 눈물이 난다고 했던 네, 거죠. 네. 왜 눈물이 나느냐? 맛있는 게 줄어들어서. 와, 명언이다, 그거. 와. 아, 웃겨. 아니 물론요. 이게 의사라고 하는 단체나 의대생들만 놓고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도 의사나 의대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청년들한테 우리가 화를 내는 건 아니고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 아까 말했던 그 대학병원장, 서울대 병원장만 해도 박근혜 때는 의대 증원하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통해 가지고 지방 의사를 양성을 하면 그게 무슨 시민단체가 들어오네. 뭐 대학교 1등 아니 고등학교 때 1등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선동했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그런 방식으로 뭔가 대한민국의 특권층은 우리야. 우리를 건드리는 건 불가능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냥 지금 와 생각해 보니 잘못됐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뭔가 정치행위를 하는 건 자신들이었잖아요. 잘못됐다고 하고 그 어떤 국가의 규정대로 국가고시는 내년에 보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요. 미워했던 국민들도 그래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의사가 있고 의대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여지는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일본말로 죄송합니다만 가장 적극한 표현이 땡깡 부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게 일본 말이었어요? 일본인이니까. 아, 땡깡이 우리말인 줄 알았는데.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고방식이 뭐 국진당이 자기들이 지금 완전 대여투쟁, 정부 투쟁하면서 자기들이 레지스탕스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애초에 의식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반성이 힘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는 정치 시사. 수요일 날한 수요 시사 1702회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